네, 안녕하세요. 토요일입니다. 파이코인의 현재 차트입니다. 아, 일요일이군요, 일요일. 아휴, 제가 참 일요일인지도 모르고 토요일인지도 모르고 일요일이네요. 예전 같으면 짜증도 나려만은 이게 파이코인 시세인데 가만히 보고 있으면 이게 오를까 내릴까를 보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야, 예전에는 쌀하고 소금하고 철이 없으면, 특히 쌀하고 소금이 없으면 아주 정말 힘들었죠. 우리나라야 뭐 삼면이 바다고 콩알 반쪽만한 나라니까 어떻게 소금을 구할 수 있었지만, 저 이제 중국의 내륙 지방에서는 정말 소금 없으면 정말 힘들었죠. 그래서 암염을 먹었는데, 꼭 필요한 것에 대한 생필품에 대한 투자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이 파이코인이 언제쯤, 야, 이거는 지금은 사람들한테 별로 안 쓰이지만,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이게 필수품이 되는 날이 올까? 필수품이 되는 날이 오려면 얘네들이 하고 있는 일을 봐야 되는데, 그렇다 그러면은 이런 상황을 보고 웃을 수 있죠. 어, 그 이 사람이요. 핵심 투자와 삶의 달인이 있어요. 그 다음에 왜 돈의 신인지 잘 모르겠지만 돈의 신이로 대접받는 분이 있어요. 뭐 경우에 따라서는 다 아실 텐데, 핵심 투자와 삶의 달인, 이 사람은 범녀라는 사람입니다. 범녀. 우리 청대화팡의 조상이죠. 이 사람이 중국에서 어마무시한 돈을 벌어가지고 그 돈 버는 방법을 집안에는 전해줬다고 해요. 근데 그 집안에는 전해준 거를 이제 역사책에 이제 사마천의 사기에 좀 나오죠. 근데 거기서는 뭐냐면 생필품이죠. 쌀 같은 거 갖고 얘기하는 건데, 값이 막 사람들이 막 내던질 때는 보석처럼 주워 담고, 사람들이 막 쫓아가서 살 때는 오물을 버리듯이 버려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때는 막 이렇게 올라갈 때는 어느 정도 올라갈 때는 정말 오물을 버리듯이 버리고, 사람들이 막 이렇게 내집어 던질 때는 보석을 주듯이 주서라. 이게 이제 사람들이 막 달려들 때 법녀 같으면 오물을 버리듯이 버리는 거고, 막 이렇게 사람들이 집어 던질 때 어느 정도 되면 사서 모으는 거죠. 지금 이거를 어느 거로 봐야 되나? 지금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지금은 막 집어 던지는 단계는 아니죠. 그런데 이게 안 집어 던지는 단계에 되려면 이게 0.6불 이상 요 박스권 위에는 올라와야지 되는 거예요. 이런 거를 얘기한 사람이 법녀예요. 참 어렵죠. 사람들하고 거꾸로 행동하면 사람들한테 멸시를 받거나 가까운 사람한테 욕을 먹게 돼 있거든요. 비웃음. 그러나 뭐 비웃음 당하거나 말거나 이제 핵심 투자의 달인이죠, 법녀가. 지금 청대업황의 조상이고 중국 사람들한테 돈의 신으로 알려져 있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참 엄청나게 배우고 싶었고 알고 싶었는데 아는데 십몇 년 걸려서 결국 알게 됐습니다. 죽기 전에 아는 게 다행이고. 그리고 누차 얘기하지만 돈의 신인 관운장. 복식북이죠. 근데 복식북이 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런 거죠. 야, 우리가 오르면 좋아하잖아요. 내리면. 근데 야, 이게 내리면 나쁜 일이라고 누가 그래? 그게 나쁜 일인지 좋은 일인지 어떻게 알아? 오르면 그러는 거죠. 오르면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야, 그게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어떻게 알아? 이게 복식북이죠. 그거를 정통으로 이제 배웠다고 하는 사람이 이제 정주영 회장이죠.
아무튼 그런 겁니다. 그래서 관훈장이 그렇게 돼 있고, 이 핵심 투자의 달인 생필품의 경우 남들이 막 쫓아갈 때는 오물을 버리듯이 버리고, 나물이 막 집어던질 때는 보석을 주워 담듯이 주워 모아라 라고 한 사람이죠. 요즘은 이제 뭐 여러 인공 다이아몬드도 생기고 뭐 여러 가지 대체제가 많아서 그런 게 흔하지 않죠. 지금 그게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게 현재까지도 그렇게 남아 있죠. 웹 2.0 시대에 비트코인이 그랬죠. 웹 3.0 시대에 파이코인이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은 지금 이런 상황을 즐거워해야 되는 상황이겠죠. 제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아무튼 다른 사람들과 세상을 좀 거꾸로 보는 것도 우리는 연습해야 되잖아요. 알고는 계셔야죠. 실천을 하느냐 못하냐는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 사람이 범성조, 청대업방의 선조 범녀입니다. 재물의 신이죠. 인생의 신이고 삶의 신이고 뭐 여러 가지로 어, 서시라는 미인도 갖다 바쳤잖아요. 서시라는 미인도. 그러니까 보통 그 자기 애인이죠. 자기 애인도 갖다 바치는 원하는 것을 위해서 그랬던 사람이죠. 그러니 삶의 신은 맞겠죠. 이런 거를 보게 되면 이게 지금 이제 파이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뭐 가격을 오른다 내린다 뭐 어떻게 한다라기보다 이게 지금 얘네들은 처음부터 웹 3.0 하면서 그 애플리케이션 생태계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잖아요. 애플리케이션 생태계 만든다, 생태계 만든다. 그래서 생태계가 사실 굉장히 업그레이드가 잘 돼 있어요. 저희들이 지금 잘 몰라서 그렇지. 어, 우리 그게 이제 파이 브라우저 상에 굉장히 잘 돼 있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각 어플리케이션에 스테이킹된 파이의 양을 제일 정확히 알 수 있는 거죠. 이게 어떤 이제 인터페이스 측면에서는 또 제 영상 보시는 좀 연세 드신 분들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실제 돈을 보게 되면 엄청난 게 있죠. 그 대표적인 게 이거죠. 프루이트 파이라는 거. 닥터 알트코인이라는 사람이 뭐 4월 달부터 올렸는데 여기에만 지금 스테이킹 된 게 지금 한 300만 개 넘을걸요? 300만 개 넘으면 한 105, 지금 돈으로 해도 150만 불 되지 않습니까? 150만 불이면 뭐 돈이 20억이 넘는 돈이 여기에 들어간 거죠. 이 프루이트 파이가 뭐 게임 회사로는 굉장히 오래된 회사지만 직원은 두세 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아웃소싱을 다 주고. 아무튼 이런 거, 이게 경제적인 선순환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스테이킹하고 선순환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러면서 좀 연세 드신 분들이나 게임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간과하실 수 있지만 지금 이 스테이킹 경제학이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다른 거 막 거래소에서 인위적으로 수급을 조절하네 뭐 이런 거랑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한참 그 토론토에서 그 2025 서밋 할 때 호팀은 이 에코시스템을 이 프루이트 파이를 그때 내놨다라는 거죠. 공식적으로. 여기에 대한 얘기가 요즘 이제 다시 좀 나오고 있고요. 알트코인이 이걸 냈는데, 이 사람이 이걸 냈는데, 이게 이제 실제로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돼 있고, 여기서 이제 뭐 과일을 얻고, 프루시 과일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지금 굉장히 많이 잘 되고 있는데, 여기에 들어간 파이 코인이 뭐 300만 파이에 달한다. 그런데 이게 이자도 받는다라는 거죠. 여기에 투자한 사람들이 잘 되는 거니까. 연수익률이 한 40% 정도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열흘 동안에 1.08이니까 연 수익률이 40% 가까운 수익률이니까 이미 지금 생태계에서 성공한 앱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많은 파이오니어의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제 이렇게 몇 개가 이제 성공을 하게 되면 그 다른 게임 회사들이 많이 붙는 거죠. 뭐 이거 이런 건 쉬운 거기 때문에 이거 지금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거로 알고 있어요.
연세 드신 분들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나온 거지, 이게 다 그때 지금 한 두세 달 전에 나왔던 건데, 똑같은 거를 이제 언론에서도 게임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지금 시작했다. 그런데 우리는 파이 컨센서스 2025에서, 아니, 암호화폐 2025에서 니콜라스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 무슨 거래소 얘기를 하나, 투자자 얘기하나, 엉뚱한 거 바라고 있어서 몰랐지만 지금 여기에 이미 투자해서 돈 벌고 있는 파이오니어들도 많이 있다라는 거죠. 플루이트 파이가. 그러니까 물밑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생태계 강화, 활기찬 생태계와 스테이킹 경제학을 지금 하고 있다. 그게 얘네들이. 그러면 이게 이런 걸 하게 되려면 이제 파이에서 인정을 해줘야 되니까 첫째는 투명해야죠. 그래서 파이 네트워크에서 파이 커뮤니티에서 신뢰받고 투표받고 그 투표가 파이 코인으로 그런 게 지금 파이 생태계 내에서 어떤 것들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잘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신뢰도는 어느 정도인지 그게 이제 스테이킹 된 신뢰도의 척도이죠. 그 앱은 유용하고 인기가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현재 그다음에 이제 품질, 이 게임의 품질. 거기서 현재 가장 앞에서 보이는 게 프루이트 파이 같아요. 대표적인 게 프루이트 파이고 지금 선두고요. 스테이킹 모델 자체도 뭐 굉장히 좋고 이게 요즘 뭐 금리가 높다 그러지만 이게 40%가 장난이 아니잖아요. 근데 파이 네트워크 비전은 그런 정도가 아니다. 그래서 앱 스튜디오가 나오게 된 거다. 앱 스튜디오가 나왔는데 그 앱 스튜디오도 그냥 나온 게 아니다. 지금은 뭐 인공지능이 생기면 뭐 어떤 직업이 없어지고 뭐 어떤 사람 어떤 일자리가 없어지고 이렇게 해서 마치 인공지능이 그냥 인간을 다스리고 인간이 인공지능에게 종속당하는 사회가 올 것처럼 그렇게 난리를 지기지만 파이는 무슨 일을 하느냐? 인공지능을 통해서 사람들이 돈 벌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주고 있다는 거예요. 파이 브라우저에서. 똑같은 거를 가지고 사용하는 게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가지고 수익을 창출하고 권력을 통합하고 사람들을 부리는 그런 도구가 아니라 파이 네트워크는 이게 10억 명, 수억 명의 사람들에게 인공지능을 통해서 기술을 전파하고 지식을 전파하고 창의성을 전파하고 사업 기회를 만드는 걸 하고 이런 걸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얘네들이 KYC도 이렇게 철저하게 하는 게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다라는 거. 단순히 막 화폐를 나눠서 분산화하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사람들은 그 존재만으로도 가치가 있고 그 가치는 돈으로 표현되는데 그 돈의 형태가 파이코인이 되는 세상을 만들겠다라는 거죠. 시간은 걸리지만 그렇다고 시간이 뭐 5년, 10년 걸리는 것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일을 지금 하고 있다. 이런 거죠. 요거를 그래서 제가 요 게임을 안 해봤기 때문에 보니까 이제 프루이트 파이는 단순한 게임이 아니다. 이게 블록체인과 게임의 융합을 보여주는 거다. 파이코인 네트워크에서 메인넷에서 직접 된다. 그리고 파이 토큰을 사용할 수 있는 실전 예시를 하면서 생태계 확장에 기여하고 있다. 이게 이제 굉장히 많은 나라가 하니까 글로벌 사용자를 확충하고 이러면서 파이 네트워크의 가치 상승이 향후 중요해질 것이다. 이 게임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발전할지 현재까지는 일이니까요. 요거를 요 NCR라는 분이 다 전부 요 4월 25일, 4월 26일 요때 냈는데 이때는 이게 중요성을 제가 잘 몰랐어요. 그래서 요분 거를 보시면 지금 파이의 프루이트 파이가 어떤 건지, 프루이트 파이를 만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그런 것까지도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보게 되면 지금 생태계 이제 본격적으로 오픈 메인넷 하면서 생태계를 만들어 가고 있다. 우리가 가격만 보는 사이에. 그리고 생태계 내에서 돈이 돌게끔 할 수 있다. 돈이 도는 방법이 지금 대표적인 게 프루이트 파이고 스테이킹이다.
그랬을 때 수익률 분석을 하니까 수익률이 와 이거는 뭐 40% 가까이 나오더라. 근데 이렇게 만드는 게 뭐다? 생태계에 좋은 개발자도 많이 모이고 또 게임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이 오고 이렇게 된다. 단 이제 스테이킹에 대한 좀 중요한 거는 하나 있는데요. 그런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파이가 모든 거를 통합해 가면서 지금 다른 블록체인하고도 연결하는 이런 거 어제 말씀드렸던 거, 그제 말씀드렸던 거, 이 생태계를 업그레이드 하고 있다. 이거를 지금 4월 25일부터 발표했는데 사람들이 모르니까 계속 대문 바꿔가면서 파이투데이도 하고 지금 계속 이런 식으로 자꾸 눈앞에 있는 돈만 보지 말고 지금 우리가 돈을 만들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 드리잖아요. 이거를 계속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하고 있고요. 뭐 이게 이제 스테이킹 예시 프루이트 파이로 해갖고 이게 이제 그때 지금 200만 파이였기 때문에 지금 200만 파이 넘죠. 가격도 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생태계 내에서 돈이 돌게 한다. 수익률이 뭐 보통 한 10% 정도면은 지금 굉장히 좋다고 보지만 어떤 거는 이 40%가 지금 이거는 40%가 넘는다. 엄청나게 많다. 다른 것에 비해서. 그래서 파이로 돈을 벌고 벌은 돈을 또 파이오니어들한테 배당금 나눠주듯이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은 와라. 그렇게 어렵게 만든 직원 2명, 3명 직원이 2명인가 3명 있는 회사에서 1995년에 만든 회사던데요. 그래도 30년이나 됐던데 그런 게임 회사가 지금 파이에 붙어갖고 프루이트 파이로 현재는 가장 인기를 많이 끌고 있는데 쟤네들이 저런 거 하네. 이러면 방구석 개발자들이 들라붙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정말로 제가 며칠 전에 만나 이제 중국을 떠나서 러시아하고 이렇게 전 세계 여기 다니면서 이제 고생한 우리 저기 이사장님 같으세요. 그런 분들은 인생이 돈이거든요. 그 사람들의 인생에서 경험. 그런데 그 사람의 인생의 경험을 이제 게임으로도 만들 수 있고 뭐 다른 형태로도 만들 수 있죠. 아주 쉽게. 그런 플랫폼을 다 만들어 둔 게 지금 파이가 지금 그걸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렇게 되는 게 다 뭐냐? 사용하기도 편하고 참가하기도 편하고 예전에는 책 쓰기도 어렵고 뭐 드라마 만들기도 더 어렵고 앱 만들기도 어려운데 이제 그거 아니다. 책 쓰기도 쉽고 자기가 하고 싶었던 얘기 하기도 쉽고 모든 UI, UX가 다 좋아진 것이다. 그런 세상을 만들겠다라는 게 파이코인의 에코시스템 생태계 전략이다. 그렇지만 신주 스테이킹 하는 거는 조심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프로이트 파이처럼 잘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고 또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사기치는 놈들도 많기 때문에 항상 파이 메인넷에서만 해야 된다. 오피셜한 것만 해야 된다. 인정받은 플랫폼에서만 해야 된다. 그래서 파이 브라우저에서만 해야 된다. 이거는 절대 잊지 마시고 그냥 문자나 뭐 카톡이나 뭐 텔레그램으로 파이 여기에 스테이킹 해 주십시오. 뭐 이익률 우리는 40%가 아니라 뭐 더 드립니다. 큰일 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하는데 이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범성조 씨의 그 조상 중국의 재물의 신이라는 범녀라는 사람이 처음에는 국가를 위해서 개연이라는 사람한테 배웠던 거를 썼지만 국가를 위해서는 이제 오나라 월나라 전쟁에서 결국은 범녀 월나라가 이겼으니까 그리고 나서는 도망가죠. 저 한신이 유방한테 팽 당해서 그냥 죽어버린 것처럼 잽싸게 도망을 가서 돈 벌죠. 일부러 그때 한신 밑에 누구더라 끝까지 죽지 않는 재무 담당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일부러 나는 그냥 일부러 막 여자를 많이 해갖고 아유 난 여자가 좋아요. 그러니까 안 죽이죠. 경쟁자가 아니니까. 그런데 이 범녀 같은 사람은 자기 애인까지 바쳐가면서 왕을 위해서 충성을 했으니 이 사람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저놈은 무슨 짓인지 할 수 있는 놈이다. 그래서 도망가죠.
도망가서 그 재주 갖고 뭐 하겠어요? 돈 버는 거죠. 자기가 아는 방법대로 돈을 벌어보니까 3번 다 성공하고 2번은 나눠주고 그 돈 버는 방법을 집안에 남겼다는데 왜 범성조 씨 집안이에요? 범녀 집안이에요. 범녀 집안. 부디 그런 것을 다 아는 청대어 빵이 기술쟁이 니콜라스 박사를 만나서 잘 일을 펼쳐나가서 성공해서 여러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기를 바라고요. 청대어 빵 파이팅!